궁전이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들이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그 자체로 호화로움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장대한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궁전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압도적인 궁전은 어디일까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궁전 15곳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위, 알함브라 궁전. 보통 성이라고 하면 중세 영국의 거대한 요새나 귀족 저택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스페인에도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궁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곳이 바로 알함브라 궁전이에요. 이 궁전은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요새로 지어졌지만 나스르 왕조 시기에 이르러 지금처럼 웅장한 궁전으로 발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건축물이 로마 시대 성벽의 흔적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즉, 여러 시대의 역사가 한자리에 켜켜이 쌓여 있는 셈이죠. 1333년에 공식적으로 왕궁으로 지정된 뒤 15세기 중엽에는 페르디난드와 이사벨 여왕의 통치 아래 스페인의 중요한 권력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 항해 승인을 받았던 곳도 바로 이 알함브라 궁전이었어요. 건축적으로는 이슬람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데하르 양식입니다. 섬세한 조각과 기하학 문양, 그리고 대칭미 넘치는 구조가 그 시대 이슬람 장인의 정교함을 그대로 드러내죠. 특히 미르타의 정원, 사신의 전당, 사자의 중정이 유명한데 각각 고유한 특징과 장인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궁전을 둘러싼 정원은 봄과 여름이면 무성한 초록과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차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14위, 이스타나 누르아리만 궁전. 이번에는 규모와 사치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 세운 궁전입니다. 바로 브루나이에 있는 이스타나 누르아리만 궁전이에요. 이곳은 브루나이 국왕의 공식 거처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궁전의 전체 면적은 무려 약 2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안에는 1788개의 방과 257개의 욕실이 있고 1500명이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대형 모스크도 포함되어 있죠. 말을 위한 마구간에는 200필의 말이 있고 왕이 즐겨 타는 폴로, 경기용 조랑말도 따로 관리됩니다. 게다가 수영장만 5개, 자동차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차고도 있습니다. 이 궁전은 1984년에 완공됐으며 건축비만 당시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에 달했다고 해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훨씬 더 높겠죠. 금빛돔과 아치형 지붕으로 꾸며진 외관은 이슬람 건축 양식의 전통적인 브루나이 미학을 더해 그 자체로 국왕의 위엄과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 궁전은 평소에는 국왕의 개인 거주지로 쓰이지만 외국 귀빈이 방문할 때는 공식 행사장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매년 라마단이 끝날 무렵 단 3일 동안 일반인에게 문을 열어 축제를 엽니다. 그때는 왕이 직접 음식을 대접하기도 해서 브루나이 국민에게는 한 번쯤 초대받고 싶은 꿈의 행사로 통합니다. 이처럼 이스타나 누르아리만 궁전은 사적인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국가적 상징이자 왕실의 호화로움과 종교적 전통을 함께 보여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13위, 에든버러 성. 스코틀랜드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나라죠. 이 나라 곳곳에는 수많은 성과 요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에든버러 성입니다. 이 성은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중심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절벽, 캐슬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이 위치는 예로부터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높은 지대 덕분에 적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천연 요새처럼 쉽게 공격당하지 않는 구조였죠.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당시 에든버러성은 영국군과 스코틀랜드군 사이에서 수없이 주인이 바뀌며 치열한 전투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에든버러성은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문화유산의 자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연중 내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 명소로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이곳의 역사와 풍경을 함께 즐기고 있죠. 성 내부에는 왕관 보물, 옛 왕좌, 군사박물관 등이 보존돼 있고 성 위에서 바라보는 에든버러 시내 전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해질녘이면 붉은 하늘 아래로 석양이 성벽을 비추며 마치 중세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감동을 줍니다. 에든버러 성은 그 자체로 스코틀랜드의 영혼과 역사를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답고 상징적인 풍경으로 사랑받고 있죠. 12위, 드로트닝홀름 궁전. 스웨덴에는 역사 깊은 성과 궁전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드로트닝홀름 궁전은 단연 특별합니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 지금까지도 왕실이 실제 거주하는 공식 왕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이 궁전의 가장 큰 매력은 시간이 흘러도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모습입니다. 건물 곳곳에서 당시 스웨덴 왕실의 생활과 예술 감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죠. 현재도 왕실 가족이 남쪽 별관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나머지 공간은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어서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궁전이 워낙 넓다 보니 관광객이 많아도 왕실의 사생활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 궁전은 스톡홀름 외곽의 멜라렌 호수 한가운데 있는 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의 경치는 정말 아름답고 햇살이 좋은 날이면 수면에 비친 궁전이 마치 그림 같죠. 내부는 한마디로 왕실 드라마가 그대로 펼쳐지는 듯한 화려함입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홀, 금빛 장식의 계단, 고풍스러운 벽화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드로트닝 홀름의 진짜 매력은 정원에 있어요. 바로크 양식으로 조성된 정원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조경과 조각상, 분수, 산책로로 이어지며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죠. 정원 한쪽에는 중국풍 정자차이나 파빌리온도 있는데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면서 궁전의 매력을 배가시킵니다. 또한 이곳에는 1776년에 지어진 왕립극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무려 25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무대 장치가 그대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 극장은 궁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스웨덴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상징이죠. 드로트닝 홀름 궁전은 단지 왕의 집이 아니라 스웨덴의 역사를 품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위, 하와 마할. 이번에는 동양의 예술미를 고스란히 담은 궁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자이푸르에 있는 하와 마할, 즉 바람의 궁전이에요. 이곳은 처음 보는 순간 누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핑크빛 돌로 지어진 정교한 외벽이 마치 동화 속 성처럼 느껴지죠. 1799년에 세워진 이 궁전은 왕실 여성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곳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외부 행사에 직접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의 창문 너머로 거리의 축제나 행진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무려 953개의 작은 창문이 정교하게 뚫려 있는데 각 창마다 얇은 석조 격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밖은 볼 수 있지만 안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실 여성들은 바깥을 구경하면서도 완벽히 자신들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었죠. 이런 구조 덕분에 자연바람이 궁전 안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어 한여름에도 놀라울 만큼 시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람의 궁전, 하와 마할이 된 거예요. 내부에는 대리석으로 장식된 홀과 복도가 이어지고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며 건물 전체가 금빛으로 빛납니다. 특히 어둑한 자이푸르의 거리 위로 떠오르는 하와 마을의 실루엣은 정말 황홀하다고 하죠. 하와 마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왕실 여성들의 삶과 문화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입니다. 그 섬세한 아름다움 덕분에 지금도 인도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사랑받고 있어요. 12. 카세르타 왕궁.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의 왕궁 중에서도 규모와 화려함으로 손꼽히는 곳, 바로 카세르타 왕궁이에요. 18세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과 스페인의 마드리드 왕궁에서 영감을 받아 그의 필적하는 웅장함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카세르타 왕궁은 완공과 동시에 남부의 베르사유라 불리며 유럽 왕실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이 궁전의 전체 면적은 약 47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건물 자체의 부피만 따져도 세계 최대 규모예요. 5층 건물 안에는 1200개가 넘는 방이 있고 24개의 국빈용 객실과 수많은 회의실, 계단실이 이어집니다. 그 규모가 워낙 커서 하루 만에 다 둘러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죠. 왕궁이 한창 번성하던 시절엔 수백 명의 하인과 정원사, 예술가, 요리사들이 이곳에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왕실 도시였던 셈이에요. 하지만 카세르타 왕궁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크기만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짜인 대리석 계단,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천장,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정원과 분수는 왕실의 권위와 예술적 감각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정원은 3km 이상 이어지는 인공수로와 폭포로 연결되어 있고 멀리서 보면 자연과 건축이 하나로 어우러진 거대한 예술작품 같아요. 지금의 카세르타 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이탈리아 국민에게는 자부심이자 전 세계 관광객에게는 꼭 한번 가봐야 할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9위, 자금성. 이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제의 도시라 불리는 베이징의 자금성은 세계 최대 규모의 궁전 복합단지입니다. 자금성은 1406년에 명나라 영락제의 명령으로 건설이 시작돼 무려 14년 뒤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청나라까지 약 500년 동안 황제의 거처이자 정치의 중심지로 쓰였죠. 그 면적은 약 72만 제곱미터, 즉 180에이커에 달합니다.
건물만 해도 약 980동, 방의 수는 9,000개를 넘는다고 해요. 이 방대한 규모 때문에 실제로 도시 속의 도시라 불립니다. 자금성은 단순한 왕궁이 아니라 중국 황제의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궁전은 정교한 대칭 구조로 배치돼 있고 붉은 벽과 금빛 지붕은 황제를 신의 대리인으로 표현하던 전통을 보여주죠. 대표적인 건물로는 태화전이라 불리는 정전, 건천궁이라 불린 황제의 침전, 그리고 잔영궁이라 불린 황후의 공간이 있습니다. 각 건물마다 조각과 단청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자금성은 현재 고궁박물원으로 운영되며 1만 점이 넘는 중국 예술품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동기, 도자기, 회화, 서예 등 중국 5,000년 역사의 정수가 이곳에 모여 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자금성은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웅장한 건축과 역사, 그리고 황제의 위엄이 그대로 느껴지는 곳, 그게 바로 자금성입니다. 8위, 쇤부른 궁전. 이번에는 유럽의 심장,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보겠습니다. 쇤부른 궁전은 바로크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궁전이죠. 17세기에 지어진 이곳은 무려 7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하버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이었습니다. 궁전은 겉에서 보면 대칭이 완벽하고 정원과 건물의 선이 하나의 예술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조화로움이 바로 바로크 양식의 특징이자 쇤부른 궁전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예요. 궁전의 정원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나무미로 분수 조각상이 어우러져 마치 그림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궁전 내부에는 1441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린 모차르트가 6살 때 황후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연주했던 거울의 방도 그대로 보존돼 있죠. 이 방은 지금도 오스트리아 왕실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쇤부른 궁전은 단순히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유럽 문화와 예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브스부르크 왕가의 영광, 그리고 그 시대의 예술적 우아함이 이 궁전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연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오스트리아의 대표 명소입니다. 그 웅장한 외관과 섬세한 정원,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듯한 분위기 덕분에 쇤부르는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7위, 그랜드 팰리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 자리한 그랜드 팰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 중 하나로 꼽히죠. 1782년 짜끄리 왕조의 초대 국왕인 라마 1세가 즉위하면서 새로운 수도 방콕의 중심에 세운 이 궁전은 200년 넘게 왕실의 공식 거처이자 국가 행사의 중심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왕실은 상시 거주하지 않지만 즉위식이나 국빈 환영식 같은 국가적 의식은 여전히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랜드 팰리스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태국의 왕권과 전통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죠. 궁전은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자리하고 있으며 태국 특유의 전통 건축 양식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높이 솟은 금빛 첨탑과 반짝이는 유리 타일, 그리고 세밀하게 채색된 벽화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에요.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찬란하게 빛나고 밤에는 황금빛 조명 아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궁전 안에는 태국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왓프라케우, 즉 에메랄드 불상이 모셔진 사원이 있습니다. 에메랄드 불상은 태국 불교의 상징으로 왕만이 직접 그 옷을 갈아입힐 수 있다고 하죠. 이 의식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진행되며 지금도 국민에게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랜드 팰리스는 태국의 역사, 종교, 그리고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찬란한 황금빛 지붕 아래 태국 왕실의 전통과 신앙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죠. 6위, 돌마바흐체 궁전. 이제 오스만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 이스탄불로 가보겠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따라 자리한 돌마바흐체 궁전은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영광을 상징하는 궁전이에요. 이곳은 한때 술탄의 공식 거처이자 제국의 행정중심지로 사용됐습니다. 1843년 착공해 13년 만에 완공된 이 궁전은 유럽식 바로크 양식과 오스만 건축 전통이 절묘하게 결합된 걸작이죠. 돌마바흐체 궁전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면적은 약 11만 제곱미터, 방의 수는 285개, 회의실은 46개, 욕실과 화장실만 68개에 달합니다. 여기에 터키식 목욕탕인 하맘도 6곳이나 있어요. 궁전 내부는 한마디로 호화 그 자체입니다. 순금으로 장식된 천장, 비단으로 짠 카펫, 크리스털 계단과 유럽산 샹들리에가 곳곳에 걸려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영국에서 특별 제작된 4톤짜리 대형 샹들리에예요. 이 하나만으로도
당시 제국의 부와 권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궁전에는 3개의 웅장한 정문이 있는데 왕이 드나들던 술탄의 문, 재물을 상징하는 보물의 문, 그리고 해협 쪽으로 열린 보스포루스의 문이 있습니다. 이 세 문은 지금도 거의 완벽히 보존돼 있어 그 시절의 위엄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기 전 마지막으로 세운 궁전이자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를 하나로 잇는 건축물입니다. 현재는 터키의 국립박물관으로 개방되어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그 화려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죠. 5위, 베르사유 궁전. 이제 궁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죠. 프랑스의 자존심,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왕궁이 아니라 유럽 절대왕정의 상징이자 인류 건축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궁전 중 하나예요. 처음 이곳은 단지 사냥용 별장이었습니다. 그러다 태양왕 루이 14세가 왕권 강화를 위해 수도를 베르사유로 옮기며 작은 별장을 화려한 대궁전으로 탈바꿈시켰죠. 그 결과 베르사유는 왕의 권력과 예술, 기술이 결합된 거대한 무대로 완성되었습니다. 궁전 안에는 수백 개의 방이 있으며 벽과 천장, 가구 하나하나가 모두 예술작품이에요. 특히 가장 유명한 곳은 거울의 방입니다. 357개의 거울이 햇빛을 반사하며 황금빛으로 빛나고 그곳에서는 왕의 연회와 외국 사절단의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방은 프랑스 왕정의 절대적 화려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죠. 궁전을 둘러싼 정원도 베르사유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경가 앙드레 르 노트르가 설계한 이 정원은 약 800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대운하와 대칭형 분수, 조각상과 꽃밭이 정교하게 배치돼 있어 지금도 프랑스식 정원 디자인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토나 분수와 아폴론 분수는 왕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며 당시 방문객들에게 압도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해요. 궁전 안에는 왕과 왕비가 휴식을 취하던 별채도 있습니다. 그랑 트리아농은 루이 14세가 궁정의 형식적 예법에서 벗어나 한적히 머물던 공간이고, 뿌띠 트리아농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직접 꾸며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만든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있죠.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끝낸 베르사유 조약이 바로 이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체결됐습니다. 이로써 베르사유는 왕정의 상징을 넘어 세계사의 무대가 된 곳으로 남게 되었죠. 오늘날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문화의 정수이자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 화려함과 위엄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방문객들을 여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4위, 버킹엄궁. 이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왕실의 상징이자 런던을 대표하는 건축물 버킹엄궁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영국 왕권과 전통의 심장부이죠. 버킹엄궁은 1703년에 버킹엄 공작의 저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후 1761년 조지 3세가 왕비 샬럿을 위해 매입하면서 왕실의 소유가 되었고 퀸즈하우스로 불렸어요. 19세기 들어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면서 공식적인 왕궁으로 개조되었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궁전은 겉보기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방의 수만 해도 무려 775개, 그중 52개는 왕족과 귀빈용, 188개는 직원 숙소, 92개는 사무실, 78개는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이 안에서 모든 행정과 의식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내부에는 공식 행사와 만찬이 열리는 무도회장, 외국 정상들을 맞이하는 백색 응접실, 그리고 왕의 개인 집무실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궁전 안에는 자체 우체국과 병원, 그리고 작은 영화관까지 있다고 해요. 그 규모와 기능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 수 있죠. 궁전 뒤편에는 런던 최대의 개인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면적만 약 16만 제곱미터로 매년 여름이면 국빈급 손님과 초청객들이 참여하는 가든 파티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킹엄궁을 대표하는 장면이 있죠. 바로 매일 오전에 열리는 근위병 교대식입니다. 빨간 군복을 입은 근위병들이 정확한 리듬에 맞춰 행진하는 이 의식은 영국 왕실의 질서와 품격을 상징하며 세계 각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볼거리 중 하나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버킹엄궁도 폭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지 6세와 왕비는 피하지 않고 런던 시민들과 함께 궁전 안에 남았죠. 이 일화는 왕실이 국민과 함께한다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버킹엄궁은 국왕의 공식 거처이자 영국 외교의 중심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 즉위식, 추모식 등 모든 국가의식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끝나죠. 버킹엄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왕실의 역사입니다. 그 웅장한 정문 앞에 서면 300년 넘게 이어져 온 영국 왕실의 품격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3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차르의 영광과 제국의 역사를 품은 곳, 바로 겨울궁전입니다. 이곳은 한때 러시아 황제의 공식 거처이자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예술의 성지, 에르미타주 미술관으로 이어진 곳이죠. 겨울궁전은 18세기 중엽, 건축가 라스트렐리가 바로크 양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외벽은 에메랄드빛 초록과 흰색으로 칠해져 있고 금빛 장식이 더해져 있어 멀리서 봐도 단번에 눈에 띕니다. 그 화려함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제국의 부와 권위를 보여주는 정치적 상징이기도 했어요. 궁전 내부에는 1500개가 넘는 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계단, 황제의 거실, 황후의 응접실은 지금도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죠. 대리석, 금박, 수정, 벽화가 뒤섞인 공간은 사치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겨울궁전은 예술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현재 에르미타주 미술관은 겨울궁전을 비롯해 인접한 여러 건물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운영되며 고흐, 렘브란트, 모네, 르누아르,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세계 거장의 작품 300만 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죠. 그 규모는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 궁전이 단지 아름다운 공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불길이 이곳에서 타올랐습니다. 볼셰비키군이 겨울궁전을 습격해 임시정부를 무너뜨린 사건은 러시아 제국의 종말과 소비에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겨울궁전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 지금은 옛날의 영광을 거의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이 궁전은 이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의 역사와 예술, 혁명까지 품은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드라마틱한 이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금도 이곳을 러시아의 심장이라 부르죠. 2위, 샹보르 성. 이번에는 프랑스의 심장부, 루아르 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중세와 르네상스가 만난 걸작이 있습니다. 바로 샹보르 성이죠. 프랑스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성으로 르네상스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성은 16세기에 프랑수와 1세의 명령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는 사냥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왕실 별장으로 사용했지만 단순한 별장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그 결과 샹보르 성은 규모와 화려함에서 당시 유럽의 모든 성을 능가했습니다. 성에는 440개의 방과 84개의 계단, 365개의 굴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물 구조가 바로 이중나선형 계단이에요. 두 사람이 동시에 올라가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설계된 이 계단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건축의 혁신과 예술적 감각이 하나로 녹아있는 부분이죠. 성의 외관은 중세식 탑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벽면을 따라 세워진 수많은 첨탑과 굴뚝, 장식 조각들은 마치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인상을 주죠. 멀리서 보면 성이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또한 샹보르 성은 사냥 전용 별장이었던 만큼 주변에는 약 800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사냥터와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유럽 최대 규모의 성곽형 보호구역으로 남아있어요. 성 전체가 하나의 생태공원처럼 보존되어 있는 셈이죠. 샹보르 성은 단순한 왕의 별장이 아니라 예술과 과학, 권력이 결합된 르네상스의 상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소중한 예술품들이 이곳에 옮겨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도 했습니다. 이 일화 덕분에 샹보르 성은 프랑스 문화의 수호자로도 불리죠. 오늘날 이 성은 프랑스 국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그 장엄한 규모와 예술적 아름다움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성과 왕의 야망이 완벽히 어우러진 결과물이죠. 1위, 마드리드 왕궁. 이제 영광의 1위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심장부에 자리한 마드리드 왕궁입니다. 이 궁전은 스페인 왕실의 상징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궁전으로 손꼽히죠. 마드리드 왕궁의 기원은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자리는 이슬람 왕국의 요새였고 그 위에 18세기 초 현재의 궁전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1738년 착공해 1755년에 완공된 지금의 궁전은 이탈리아 건축가 필리포 주바라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궁전의 전체 면적은 약 13만 5천 제곱미터, 방의 수는 무려 3,400개에 달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넓은 궁전으로 단순히 규모뿐 아니라 내부의 예술적 완성도 역시 압도적이에요. 궁전 곳곳에는 벨라스케스, 고야, 그리고 카라바조의 걸작이 걸려있고 대리석 기둥과 금빛 천장 장식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화려함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미술관이라 할 만하죠. 가장 상징적인 공간은 왕좌의 방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국왕이 공식 행사를 주재할 때 사용하는 장소로 천장에는 이탈리아 화가 지안바티스타 티에폴로가 그린 장대한 프레스코화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스페인 왕권의 위엄과 신성함이 생생하게 표현돼 있죠. 또 다른 명소는 왕실 예배당입니다. 바로크 양식으로 꾸며진 이곳은 웅장한 제단과 조각, 목조 장식이 조화를 이루며 궁전 안에서도 가장 고요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꼽힙니다. 마드리드 왕궁에는 18세기 제작된 테피스트리도 다수 보관돼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장인들이 손으로 짠 작품들로 스페인의 예술적 유산을 상징하죠. 그리고 왕실 무기고에는 중세부터 근세에 이르는 수백 점의 갑옷과 무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카를로스 5세 황제의 전투용 갑옷은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왕실은 주로 다른 궁전에서 생활하지만 마드리드 왕궁은 여전히 국빈 행사를 비롯한 국가적 의식의 무대로 사용됩니다. 즉, 살아있는 역사이자 현재 진행형의 왕궁인 셈이죠. 궁전 앞에는 사바티니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각상과 분수가 어우러진 이 정원은 마드리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평화로운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어요. 정원 끝에서 바라보는 왕궁의 석양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꼽힙니다. 수세기에 걸쳐 화재와 전쟁, 시대의 변화를 겪었지만 마드리드 왕궁은 언제나 그 위엄을 지켜왔습니다. 예술, 역사, 건축, 이 세 가지가 완벽히 어우러진 궁전. 그래서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궁전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